가실 분들에게 집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한국 사람들끼리도 집 사기 문제가 조금 대두된 적이 있대요. 해지하려면 정말 번거로워요. 스튜던트 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절대 돈을 내지 마세요. 16도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챙겨가면 좋을 것들 정말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생활 꿀팁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선배와의 대화로 교환학생을 곧 가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파리 현지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집은 어떻게 구할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를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답해주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콘텐츠로 찍어놓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교환학생을 가실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생활 꿀팁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카테고리는 집 구하기, 교통, 쇼핑 식비, 문화생활, 여행,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번 판에는 정말 돈을 많이 아끼고 절약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꿀팁이 정말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프랑스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제가 챙겨가면 좋을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집 구하기인데요. 이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루트는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기숙사인데요. 파리 시내에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옆에 막 기숙사가 딸려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기숙사나 아니면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블로그나 네이버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기숙사 모집 공고가 오픈이 되면 그 기간 안에 이제 지원을 한다던가 그 기간이 끝났어도 계속 메일을 보내보거나 아니면 프랑스 현지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너네 방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기숙사는 한국관이라는 식대 유니백시대라는 지역에 있는 기숙사이고요. 다만 여기가 교환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좀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일 보내고 신청 계속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기숙사가 좋은 점은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값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는 꺄프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숙사를 살면은 이 꺄프가 거의 100%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이메일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요. 학교에 전체 공지 메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학생들이 자기 물건이 분실됐거나 하면 그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학교 이메일을 이용하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기일 확률이 정말 줄어들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기존에 살던 방을 빠지면서 혹시 이 기간에 누가 살 사람이 있냐라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고 월세가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아직 이메일을 부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학교에 가셔서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아니면 주변에 방을 빼는 친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씩 막 커플들 동거하려고 원래 살던 집 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가 학기 중에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바로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로는 네이버 카페 프달사나 아니면 프랑스존닷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곳을 계속 매일 서치를 하면서 누가 한국에 2달 정도 간다, 1달 정도 간다라고 할 때마다 연락을 해서 그 방의 월세를 제가 1달 동안 내고 지내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다들 너무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고 프랑스 1구부터 29구까지 제가 원하는 동네에 1달, 2달씩 살다 보니까 그 동네를 약간 익히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집 사기 문제가 조금 대두된 적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먼저 보시고 절대 보증금을 먼저 주지 마시고 계약을 하는 날에 그래도 간이 계약서라도 하나 쓰시고 그분의 여권 정보와 개인 정보를 다 받고 내 것도 드리고 보증금은 특히 1달 월세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집을 꼼꼼하게 영상으로 저는 다 촬영을 해놨었어요.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뭐 어떤 것 때문에 못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오기 전부터 원래 이랬었다라는 그 증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촬영을 꼼꼼하게 했고 계약서도 썼고 그리고 최대한 프랑스 계좌를 사용을 해서 돈을 입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프랑스 내에서 저는 트래블 월렛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환전이 엄청 편하고 수수료도 안 드니까 좋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직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줄 때는 프랑스 계좌에 찍히는 게 좋잖아요. 거래 내역이 남는 게 좋기 때문에 레볼루트라는 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볼루트는 여권으로도 내 신원을 인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앱인데요. 제가 아직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레볼루트라고. 다만 한국 돈을 레볼루트 통장으로 옮길 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는 모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거든요. 학생 인증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수수료를 저렴하게 환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집 구하기에 관련된 연락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무서워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 떠나기 전에 집이 없었던 상태라서 약간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친구들이 거의 다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용을 하거든요. 1, 2주 정도 에어비앤비에 묵으면서 집도 둘러보고 내가 살 곳을 좀 찾아보는 서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정말 정 안 되겠으면 같이 교환학생 온 기타 유럽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진짜 조급하지 않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면 어떻게 해서든 살게 돼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저는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비가 정말 비싸요. 한 번 편도 타는데 2유로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한 3,000원 돈이고 제가 아까 저는 파리 시내에 이사를 정말 많이 하면서 집을 옮겨 다녔던 케이스라 했잖아요. 가장 가까웠던 집은 10분이었고요. 학교 정말 바로 앞에 살았을 때는 10분 거리에 살았었고 멀리 살았을 때는 1시간 거리에도 살았었어요. 그래서 왕복을 저는 다 걸어 다녔는데 이게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게 프랑스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구경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것도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걸어 다니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기숙사 위치가 좀 대형 기숙사들은 외곽에 있고 또 저렴한 집을 찾아서 가는 분들은 파리 내에 살지 않고 파리 외곽에 보통 살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면 학교까지 가는데 막 2시간, 걸어서 2시간은 갈 수가 없잖아요. 1시간 반 이렇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나비고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나비고 카드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정말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나비고 카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파리 교외곽에 사는 친구들을 위한 나비고 카드 할인이 있어요. 학생 할인인데 이게 뭐 이마진 R이라고 하는 나비고 카드인데 학생들한테 한 50% 가까이 할인을 해주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이 구독 서비스가 중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라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1년권 신청을 하고 구독 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환불을 나중에 받으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식비 부분입니다. 이 식비 관련해서 제가 정말 좋은 앱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건 투구투고라는 앱이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앱이냐면 가게에서 그냥 마감 할인을 앱으로 때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면 내 근처에서 지금 마감 할인을 하고 있는 상품 그리고 브랜드, 물건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픽업 신청을 하면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안젤리나 같이 정말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스타벅스, 저는 스타벅스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 투고투고 앱은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했을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프랑스에 있다라고 계정 설정을 한번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10유로 이하로 먹을 수 있는 프랑스 내에 정말 든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런 거 단 5곳을 지금 그 더보기란 밑에 아니면 댓글창에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프랑스도 학식이라는 게 있어요. 크루즈라고 부르거든요. 학식을 먹는 그런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 식당을 가셔서 결제를 할 때 보통 이즐리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즐리 카드는 앱 기반으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발급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까다롭지는 않은데 연락이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이 이 이즐리 카드 발급받는 걸 좀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달 만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즐리를 안 사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그냥 친구들한테 내줘라. 그럼 내가 3.5유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학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이즐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프랑스 학생 이메일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학교 주소로 되어 있는 학생 이메일이 있어야 되고 이 이메일로 신청을 하는데 답장이 안 오면 그냥 매일매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이 특히 받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나 봐요. 그때는 내가 같이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뭐 이탈리아 친구는 이걸 발급을 받았다더라. 독일인 친구는 발급을 받았다더라. 나도 빨리 받고 싶다. 나도 필요하다. 이걸 계속 메일로 어필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 메일이 날라오면 그때부터 내가 돈을 충전을 해서 학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쇼핑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할인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게 볼트 있죠. 택시 볼트에 뭐 몇 프로 할인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 학생들한테. 그것도 많이 이용했고 오미오라는 교통 예약 앱이 있어요. 이게 유럽 내에서 기차나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인데 이 앱에 10%, 5% 할인 쿠폰을 항상 뿌리거든요. 스튜던트 빈 말고 제가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빈티지 샵이 있는데요. 이 빈티지 샵은 약간 체인점 같은 개념이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유로씩 물건이 값싸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가면 1유로에 모든 상품을 아무거나 살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쇼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컨디션 좋은 것들이 많고 귀엽고 예쁜 것들도 많아서 여기서 정말 쇼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생활 파트입니다.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사실 프랑스 가면 주변 국가 여행도 좋은데 프랑스 내에 정말 훌륭한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절대 돈을 내지 마세요. 왜냐면 학생 할인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가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가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들도 당연히 그냥 관광객인 줄 알고 돈을 받거든요. 근데 학생 할인이 되는 뮤지엄이 정말 많아요. 저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돈 내고 들어간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팔레드 도쿄라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군데는 미술관을 갔는데 파리 내에만 미술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즐기기 위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항상 다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미술관, 뮤지엄 뭐 다 그냥 다 약간 거의 프리패스였어요. 미술 전공 외의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미술관, 박물관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약간 실망을 하면 안 되는 게 매달 뭐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무료 개장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런 날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계획표를 빠바바바박 세워놓고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여행 부분이에요. 프랑스 가셔서 주변 국가들도 여행 많이 하고 그때 떼제베라는 기차를 이용하면 제일 좋은데요. 기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말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나이트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타고 이건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나이트버스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약간 위험합니다. 여자 혼자 이 여행을 하기에 특히나 좀 더 위험한 느낌이고 버스 정류장 근처부터 약간 조금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막 찌린내부터 너무 심하고 버스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우등 관광버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냥 정말 좁은 관광버스에서 10시간, 14시간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컨디션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반면에 떼제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TX보다 정말 빠른 열차거든요. 프랑스에 거주하는 만 27세 학생들은 떼제베가 사실 한 번 쓰는데 막 80유로, 100유로 그냥 나가거든요. 좀 먼 구간은. 근데 그 떼제베를 월 80유로 안 되는 돈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거는 3개월은 무조건 구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학기 중간에 구독을 하셔서 학기 중간부터 막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교 여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을 보니까 떼제베를 비롯한 떼의 기차도 이용이 가능하대요. 떼제베가 아닌 다른 기차도 이용이 가능하고 출발일 30일 전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좀 좋은 티켓 있잖아요. 성수기의 시간대도 좋은 티켓 그런 거를 구하기는 어렵고 영원에 구매할 수 있는 조금 시간대 안 좋은 티켓들이 많이 떠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예매할 때는 6개 구간까지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월 있다가 구독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프랑스 가셔서 유심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오랑즈라는 통신사랑 프리모바일이라는 통신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프리모바일이 정말 저렴해요. 한 달에 20유로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거죠. 프리모바일이라고 구글 맵에 치면은 정말 많은 지점들이 나와요. 그 지점에 찾아가서 유심을 구매를 하면 됩니다. 유심은 10유로고 요금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10유로짜리, 20유로짜리. 저는 데이터는 정말 아낄 수가 없는 사람이라 20유로짜리를 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첫 번째가 나와요. 뭐냐면 10유로짜리를 쓰다가 20유로로 갈아타는 거는 가능한데 20유로짜리를 쓰다가 10유로짜리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유심을 샀는데 그게 연구독짜리를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분명 말했거든요. 한 달만 하고 싶다. 한 달짜리 해달라. 연구독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매달 결제가 되는데 대신에 이거를 구독 해지하려면 정말 번거로워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국 가서 그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야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서 구독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짜리를 구매를 하시고 한 달,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매달 갱신을 하는 거예요. 까먹고 만약에 구독 연장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유심을 새로 사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가 바뀝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번호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식을 정말 많이 챙겨가는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한식 같은 경우는 마트에 있고 마트에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부피가 큰데 바리바리 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저는 좀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 코인 육수보다는 라면 스프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추천드리고 코인 육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한인 커뮤니티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코인 육수 파는 사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헤어드라이기도 안 챙겨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짐을 정리하고 오는 한국 사람들 있죠.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내놓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기 필터.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좀 급하게 나는 가서 무조건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 필터 정도는 챙겨가도 좋지 않을까. 꼭 챙겨가면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휴대용 전기장판입니다. 난방을 트는 순간 정말 월세가 확 올라가요. 이게 난방이 포함된 집이 있고 난방이 내가 따로 돈을 내야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난방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용 전기장판은 챙겨가면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꼭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비약은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어로 된
약들을 확인을 하면서 복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한국약을 가져가서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부피 막 무겁게 두 손 가득 그런 거 챙겨가는 것보다 가볍게 가가지고 나도 가볍게 오는 게 잠깐 갔다 오는 교환학생들에게는 더 추천드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꿀팁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거 외에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아니면 프랑스 사시는 분들 중에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꿀팁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